65세 폐지 줍는 윤기철 씨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개의 귀 안쪽에는 7년 전 사라진 궁견 백룡의 군번표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룡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산속을 떠돌며 홀로 살아남은 백룡은 어떻게 다시 기철을 찾아온 걸까요? 백룡을 버린 진짜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기철은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겪고도 변하지 않은 백룡의 충성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동실화 기철 씨와 백룡이의 놀라운 재회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방에서 새벽 5시 반, 윤기철은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무릎과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인해 뻣뻣했죠.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좁은 방 안을 어스름하게 비춰줍니다. 또 시작해보자. 기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군복 바지를 입었습니다. 상의는 오래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손목시계를 차면서 습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했죠. 정확히 5시 40분입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서 기철은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 몇 조각을 올려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했죠.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오늘 하루벌이에 대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폐지 줍는 일도 더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놈의 세상, 충성만 외치다 말려낸 이렇게 혼자구만. 기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따뜻한 물을 쓰기엔 가스비가 아까웠죠. 모든 것을 아껴가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7시 기철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뜨렸죠. 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기철은 익숙하다는 듯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폐지 수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젊은 시절 20년간 현역으로 그 후 15년간 군무원으로 군견 담당 업무를 해왔던 기철에게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정년퇴직 이후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백룡아, 명령. 앉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 때문에 기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7년 전 마지막 근무지에서 함께했던 하얀 진돗개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백룡은 기철이 군무원 시절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군견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였죠. 충성? 기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백룡은 항상 기철의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했었죠.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훈련 중에 백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기철은 백룡을 찾지 못한 채 퇴직해야 했고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분리수거함에서 쓸만한 폐지들을 골라내는 일이 기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가 뒤편에서 포장지들을 모으고 골목마다 버려진 박스들을 수거하는 일을 반복했죠. 아저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편의점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그럼요. 이래야죠. 사장은 뒤편에 쌓아둔 박스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박스들 가져가세요. 어제 물건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철은 정중히 인사하고 박스들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이런 작은 호의들이 하루벌이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무거운 박스들을 들면서도 기철의 얼굴엔 감사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철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참치마요 김밥이었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먹으면서 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기철은 리어카를 끌며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등과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오늘 하루벌이로 저녁 한 끼와 내일 아침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군무원 시절의 안정적인 생활이 그리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내일 새벽에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 10,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철은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것이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하얀 개 한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놈도 나처럼 버려진 거지. 기철은 쪼그리고 앉아서 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돗개 같았는데 몹시 말라 있었죠. 털도 더러워져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기철은 가방에서 점심으로 사둔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반쪽만 먹고 나머지는 저녁으로 아껴둘 생각이었는데 이 개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죠. 여기 먹어. 개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김밥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개의 귀를 살펴보던 기철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귀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숫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마치 문신처럼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설마. 기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들의 조합이 군견 식별번호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군번표?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 개가 7년 전에 사라진 백룡일까요?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숫자와 이니셜이 흐릿하게 보였죠. 백룡이 인가?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코드는 분명히 7년 전 실종된 백룡의 군견 식별번호였거든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백구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기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기철은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죠. 분명히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정말 백룡이구나. 기철이 손을 내밀자 백구는 천천히 다가와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철의 손을 핥기 시작했죠. 차가운 겨울 밤 공기 속에서 개의 따뜻한 혀가 기철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기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개의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졌죠. 7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집에 가자, 백룡아.
기철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지만 백룡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백룡은 기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일어나서 따라왔습니다. 예전처럼 기철의 왼쪽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죠. 반지하방에 도착한 기철은 백룡을 위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몸을 닦아줬습니다. 더러워진 털을 정리해주니 하얀 진돗개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죠. 여전히 아름다운 개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어디서 뭘 먹고 살았을까? 기철은 냉장고를 뒤져서 남은 밥과 김치찌개 국물을 섞어서 백룡에게 줬습니다. 자신의 저녁 거리였지만 상관없었죠. 백룡은 정말 맛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먹었습니다.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기철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군 복무 시절의 사진들과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기철은 백룡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의 기철은 50대 후반의 모습이었고 백룡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기철은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백룡은 정말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였거든요. 기억나니? 우리 함께 훈련하던 때 말이야. 백룡은 기철 옆에 조용히 앉아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 속의 자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기철은 그런 백룡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백룡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사람과 개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기철에게는 정말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백룡의 체온이 전해져 왔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룡도 함께 깨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기철을 맞이했죠. 기철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백룡에게도 밥을 줬습니다. 오늘은 너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기철이 말하자 백룡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나가서 훈련을 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랐죠. 기철은 백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일터로 나가면서도 기철의 마음은 백룡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또 사라지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하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백룡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죠. 점심시간에 기철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백룡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백룡은 문 앞에서 기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충실하게 말이죠. 잘 기다렸구나. 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백룡을 안아줬습니다. 백룡도 기철을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7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둘 사이의 유대감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철은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룡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의사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귀 안쪽에 문신이 있다고요? 그건 군에서 사용하던 식별 방법인데 혹시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보세요. 군견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철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룡이 정말 맞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철은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직원이 나와서 백룡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죠. 기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백룡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기철은 백룡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확실해질 거야. 너 정말 내 백룡이 맞지? 백룡은 기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동물보호소 직원 이민정이 기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손에는 군견 관련 자료들을 가득 들고 있었죠. 기철은 긴장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철 씨죠? 전화로 연락 주신 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그게입니다. 기철이 백룡을 가리키자 이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룡은 기철 옆에 단정하게 앉아서 이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민정은 천천히 백룡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듬직한 진돗개네요. 귀 안쪽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민정은 조심스럽게 백룡의 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파일을 뒤적거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손가락으로 자료와 백룡의 귀를 번갈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확인되셨나요? 기철은 조급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민정은 파일을 기철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 식별번호는 7년 전에 실종 신고됐던 군견 백룡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해요. 기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백룡이 맞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을까요? 이민정은 백룡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털 상태로 봐서는 야생에서 오랫동안 지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훈련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 게예요. 기철은 벽장에서 예전 군복을 꺼내 걸쳤습니다. 7년 전 퇴직할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무원 제복이었죠. 군복을 입은 기철을 본 백룡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백룡 앉아. 기철이 명령하자 백룡은 즉시 반듯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마치 7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반응이었습니다. 엎드려. 백룡은 주저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이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정말 놀라워요. 7년이나 지났는데도 훈련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네요. 기철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백룡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이민정의 다음 말에 기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시 실종 기록을 보면 수색 중단 명령이 너무 빨리 내려졌거든요. 보통은 몇 달씩 찾는데 백룡의 경우는 한 달 만에 수색을 중단했어요. 한 달 만에요? 기철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훨씬 오래 찾았던 것 같았거든요. 이민정은 자료를 뒤적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색 중단을 지시한 사람이 황태열 담장자로 되어 있네요. 기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황태열은 기철의 상관이었거든요. 기철이 군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속 상관이었고 항상 비용 절감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죠. 아시는 분인가요? 이민정이 물었지만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왜 황태열이 수색을 그렇게 빨리 중단시켰을까요? 그리고 백룡은 정말 우연히 실종된 것일까요? 혹시 그분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철이 물었지만 이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이미 퇴직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간 군납업체에서 일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갑자기 백룡이 불안한 듯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기철과 이민정이 백룡을 바라보니 개의 눈에서 무언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죠. 괜찮다, 백룡아. 이제 안전해. 기철이 백룡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룡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황태열이라는 이름을 듣고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았죠. 기철은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백룡이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실종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민정은 기철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백룡을 정식으로 기철이 입양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민정이 돌아간 후 기철은 백룡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백룡은 여전히 불안한 듯 기철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기철은 백룡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백룡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기철은 오랫동안 백룡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백룡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기철과 백룡은 마치 예전처럼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백룡은 기철 옆에 가지런히 앉아서 명령을 기다렸고 기철이 폐지 수거를 나갈 때면 문 앞에서 배웅했죠. 저녁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하는 백룡을 보는 것이 기철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백룡을 보며 수군거렸죠. 저런 큰 개를 좁은 반지하에서 키우면 되나? 진돗개는 성격이 사나운데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기철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백룡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룡은 기철의 왼쪽에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걸었죠. 군견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장 김상도가 기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김상도는 평소에도 동네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기철이 문을 열자 김상도는 백룡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백룡은 기철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도 김상도는 불편해했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요. 개 키우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무슨 민원인가요? 아파트 주변에서 개를 풀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하고요. 기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백룡은 항상 기철 옆에 붙어서 다녔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었거든요. 개를 풀어놓고 다닌 적 없습니다. 항상 제 옆에 있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김상도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기철은 참을성 있게 설명하려 했지만 김상도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1단계를 다른 곳에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개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 개는 제가 키워야 할 개입니다. 기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백룡은 자신의 마지막 동반자였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김상도는 기철의 태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동네 평화를 위해서라도 좀 협조해 주셔야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웃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상도는 결국 화를 내며 돌아갔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세요. 김상도가 가고 난 후 기철은 백룡을 바라봤습니다. 백룡은 조용히 앉아서 기철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서 기철은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 기철은 백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기철은 평소처럼 폐지 수거 일을 나갔습니다. 백룡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룡아, 백룡. 기철은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백룡은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그대로였죠. 누군가 일부러 문을 열고 백룡을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기철은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백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공원, 골목길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죠. 혹시 하얀 진돗개 보셨나요? 아, 그게요? 아까 트럭에 실려가던데요. 편의점 사장의 말에 기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트럭이요? 어떤 트럭인가요? 검은색 트럭이었는데 개를 잡아가는 차 같았어요. 사람 2명이서 개를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기철은 즉시 김상도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김상도가 신고를 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거든요. 김 반장님, 혹시 우리 개 신고하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신고를 해요? 김상도는 딱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백룡을 데려간 것이었죠. 기철은 밤새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백룡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철은 이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룡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데려간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신고했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여요. 그냥 걔가 도망간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갈 테니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요즘은 아파트마다 방범 카메라가 있잖아요. 기철은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엔 꺼려했지만 기철의 간절한 부탁에 CCTV 영상을 보여줬죠. 잠시 후 민정도 도착했어요. 기철은 이민정과 함께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민정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트럭의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대하고 명도를 조절하니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여기 봐요. 트럭 옆면에 로고가 더 자세히 보여요. 이민정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산 군납업체라는 글자 아래에 작은 마크가 보였죠. 방패 모양 안에 개의 실루엣이 그려진 로고였습니다. 이 회사 정보를 찾아봐야겠어요. 이민정은 노트북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태산 군납업체는 군견 훈련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죠.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다양한 군견들의 사진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회사가 기철 씨가 근무했던 부대와 계약을 맺고 있었네요. 이민정이 찾아낸 자료에는 7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계약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백룡이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리고 여기 임원진 명단을 보세요. 이민정이 화면을 스크롤하자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에 황태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기철의 예전 상관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네요. 기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년 전 백룡의 실종, 그리고 지금의 납치까지
모든 것이 황태열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사람이 내 상사였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민정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동물보호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여기 있어요. 당시 공식 기록을 보면 황태열 씨가 비용 대비 효율성 부족을 이유로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네요. 비용 대비 효율성. 기철은 그 말을 되뇌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룡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거든요. 감정을 가진 생명체였고 기철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혹시 백룡이 일부러 버려진 건 아닐까요? 이민정의 말에 기철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백룡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공식적으로는 입양을 보내거나 전문 시설에서 돌보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안락사시키거나 아예 산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훈련 성과가 떨어지는 개들은. 이민정의 말을 듣고 기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룡이 7년 동안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럼 백룡은 그렇게 버려진 후 7년 동안 혼자 살아남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생존력이에요. 보통 개들은 야생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기철은 백룡의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백룡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제 황태열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혼자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민정의 제안에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동안 백룡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고요. 기철은 태산 군납업체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큰 시설이었죠. 군견 훈련장과 사무 건물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민정은 백룡의 사진과 군번표 문신 사진, 그리고 7년 전 실종 기록들을 출력했습니다. 기철은 그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준비를 마쳤죠. 백룡이 정말 거기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들이 굳이 백룡을 데려간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기철은 예전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황태열과 만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기철의 모습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오후 2시 기철은 태산 군납업체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선 시설이었죠. 정문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출입 통제가 엄격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비원이 기철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기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황태열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윤기철입니다. 경비원은 내부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출입 허가가 떨어졌죠. 기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기철은 여러 방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많은 군견들이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그 중에 백룡도 있을까요? 황태열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기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상 뒤에 앉아있던 황태열이 기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철이 웬일로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황 대표님. 기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황태열은 기철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0세가 된 황태열은 예전보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넓은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군 관련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 기철아. 오랜만이네. 황태열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앉지 않고 서 있었죠. 가방에서 백룡의 사진을 꺼내며 황태열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기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황태열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죠. 사진 속의 백룡은 건강한 모습으로 기철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백룡인가? 네, 맞습니다. 7년 전에 실종된 그 백룡이요. 황태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철은 계속해서 군번표 문신 사진도 꺼내서 보여줬죠. 이게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CCTV에 이 회사 트럭이 찍혔어요. 그게 무슨 대표님이 지시하신 건 아닌가요? 기철의 직설적인 질문에 황태열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황태열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기철아, 그때 일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담당했던 개인데요. 황태열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철을 돌아보며 말했죠. 앉아라. 이야기하자. 기철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황태열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이 앉으며 말을 이어갔죠. 그때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어. 군견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지. 황태열의 목소리에 변명 같은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기철은 묵묵히 들었죠. 백룡은 나이도 있었고 최근 훈련 성과도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철이 추궁하자 황태열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죠. 폐기 지시를 했지. 폐기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적도 없고. 그래서 폐기 지시했지. 황태열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철은 주먹을 꽉 쥐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백룡은 정말로 버려진 거였군요. 그런 표현을 쓰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합니까? 실컷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니 개를 산에 내다 버린 것 아닙니까?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황태열은 고개를 돌렸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예산이 문제였다고. 예산이 생명보다 중요했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군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야. 황태열의 말에 기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손을 천천히 풀었죠. 7년 동안 떠돌다가 나한테 다시 온 놈입니다. 기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버린 놈도 기억하는 놈도 결국 나밖에 없네요. 황태열은 기철의 말을 들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계속했죠.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상부 지시였고, 상부 지시면 생명을 버려도 되는 겁니까? 기철아, 현실을 받아들여라. 군견도 결국은 장비야. 효율성이 떨어지면 교체하는 게 당연하지. 황태열의 말에 기철은 몸이 떨렸습니다. 백룡을 단순한 장비로 취급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장비요? 백룡은 장비가 아닙니다. 감정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감정? 그런 걸로 군이 돌아가나? 그럼 충성은 뭡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강조하던 충성 말입니다. 기철의 반박에 황태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황태열은 항상 충성을 강조했었거든요.
백룡은 7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는데도 말이에요. 기철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찍은 백룡의 모습이었죠. 말라있지만 여전히 기철을 바라보는 충실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충성 아닙니까? 황태열은 사진을 보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철은 계속 말했죠. 기철아, 이제 백룡을 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황태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을 눌러 직원을 불렀죠. 김 과장, 잠깐 와보게. 곧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황태열은 그에게 뭔가 지시했고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죠. 백룡은 여기 있어. 하지만 뭡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 기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룡이 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죠.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알겠어.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돼. 황태열의 말에 기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거래하자는 겁니까? 거래가 아니라 부탁이야. 부탁이요? 7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기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철의 결연한 표정을 본 황태열은 당황했습니다. 기철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부하가 아니었거든요. 기철아, 신중하게 생각해라.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제 백룡을 데려가겠습니다. 기철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황태열은 그런 기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황태열의 안내로 시설 뒤편의 견사로 향했습니다. 여러 개의 철창 안에서 다양한 궁견들이 지저대고 있었죠. 그 소음 속에서도 기철은 익숙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룡의 목소리였거든요. 저기 있어. 황태열이 가리킨 곳에 백룡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말라 보였고 눈빛도 예전만큼 생기가 없었죠. 기철을 보자 백룡은 천천히 일어나서 철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룡아. 기철이 손을 내밀자 백룡은 철창 사이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기철은 백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죠. 문을 열어주세요. 기철아, 조건이 있어. 황태열이 말했지만 기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철창 문을 열고 백룡을 끌어안았죠. 백룡은 기철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기철은 백룡과 함께 태산 군납업체를 나왔습니다. 황태열은 끝까지 말리려 했지만 기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철은 이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룡을 찾았어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기철은 황태열과의 만남, 그리고 백룡이 버려진 진실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민정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죠. 그런 일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기철의 말에 이민정도 동의했습니다. 백룡뿐만 아니라 다른 궁견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했죠. 집에 돌아온 기철은 백룡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룡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죠. 그날 저녁 이민정이 기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자료들을 들고 있었죠. 백룡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인터넷이요? 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백룡의 사연이 알려지면
여론도 움직일 거예요. 이민정은 백룡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귀 안쪽에 군번표 문신도 자세히 촬영했죠. 그리고 기철과 백룡이 함께 있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릴까요? 기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민정은 기철의 말을 들으며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견, 폐기 지시 후 7년 떠돌다 예비역과 재회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는 백룡의 사연이 자세히 담겨 있었죠.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백룡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분노했죠. 궁견을 장비 취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벌써 공유가 수백 번 되었어요. 이민정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댓글들도 계속 달리고 있었죠. 대부분이 백룡과 기철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담당자 김영수라고 합니다. 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백룡 이야기를 봤는데요.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기철은 놀랐습니다. 벌써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후로도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정과 상의한 후 기철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룡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뉴스에 백룡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기철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개도 사람도 충성은 거래가 아닙니다. 기억해주는 한 충성은 죽지 않아요. 기철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룡이 7년 동안 기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보여줬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궁견을 장비 취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황태열과 태산 군납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며칠 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궁견 관리 실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황태열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당시 폐기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입니까? 국회의원의 질문에 황태열은 답변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태였죠. 예산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황태열의 답변에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생명을 예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텔레비전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기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황태열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니 미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기철 씨, 어떤 기분이세요? 인터뷰를 위해 찾아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철은 백룡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백룡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궁견들을 위해서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요. 기철의 진솔한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를, 분노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죠. 황태열과 태산 군납업체는 결국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비난도 거세졌죠. 하지만 기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백룡과의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거든요. 기철은 백룡을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난 후 기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룡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철과 백룡에게 후원과 기부를 하며 관심을 보였죠.
동물보호소에서는 기철에게 정식으로 백룡을 입양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도와줬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백룡이 공식적으로 기철 씨의 가족이에요. 이민정이 입양 확인서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기철은 그 서류를 받아들며 감격스러워했죠. 7년 만에 백룡과 다시 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실제로 백룡의 사건 이후 군견 관리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군견의 복지를 개선하고 퇴역 후 입양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죠. 기철과 백룡의 이야기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철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명예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 홍보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철 씨와 백룡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철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백룡과 같은 처지의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백룡을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했죠. 아이들도 백룡을 보면 다가와서 쓰다듬고 싶어 했습니다. 백룡이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 개구나. 정말 똑똑해 보인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기철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백룡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김상도 반장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백룡을 문제 삼았던 김상도가 어느 날 기철을 찾아왔거든요. 윤형,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기철은 처음엔 또 무슨 민원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도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죠.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김상도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백룡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죠. 괜찮습니다. 이해할 만했어요. 이제 윤형이 우리 동네 간판이 됐구먼. 자랑스러워요. 김상도의 말에 기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몇 주 후 기철은 백룡과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군부대 근처였죠. 부대 정문 앞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기철은 백룡에게 말하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백룡도 기철 옆에 단정하게 앉았죠.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차고 다니던 군번줄이었죠.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너한테 줄 때가 된 것 같다. 기철은 목걸이를 백룡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백룡은 얌전히 있으면서 기철이 하는 대로 따랐죠. 목걸이가 백룡의 하얀 털과 잘 어울렸습니다. 충성, 넌 날 잊지 않았구나. 기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백룡이 자신을 기억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나도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백룡은 기철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가 담겨 있었죠. 이제 정말로 안전한 곳에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기철은 백룡의 귀를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군번표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이제 그 문신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충성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문신도 이제는 자랑스러운 거야.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기철과 백룡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응원해줬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백룡이가 정말 훌륭하네요.
사람들의 관심에 기철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백룡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인사했죠. 예전에 사나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따뜻한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기철은 백룡과 함께 벤치에서 일어났죠.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향하는 길에 기철은 문득 황태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지금쯤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을 것 같았죠. 분노보다는 연민이 드는 것이 기철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충성의 한 부분일까? 기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백룡이 자신을 용서했듯이 자신도 황태열을 용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기철과 백룡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중했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백룡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룡은 기철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죠.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기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명령에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억하는 것일까요? 백룡이 보여준 것은 후자였습니다. 세월도 고통도 심지어 배신도 이길 수 없는 진정한 충성이었죠. 새벽이 되어 첫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철과 백룡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희망이 더 소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충성은 정말로 세월도 명령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철 씨와 백룡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